여기는 어제는 비가 온종일 가을비가 내렸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또 너무 이제 화창한 그런 가을 날씨예요.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 생각하면서 오늘의 가장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랄프 에머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링컨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리고 정치를 항상 걱정하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구절구절 보다 보면은 나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에머슨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분위기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눴으면 해가지고 제가 책을 또 펼쳤어요. 모든 참된 사람은 하나의 원인이고 하나의 나라이고 하나의 시대이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는 무한한 공간과 많은 수요와 시간을 요한다. 후세의 자손은 일렬로 선 종자들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이렇게 에머슨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자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참된 어떤 사람으로서 언행 일치 속에서 이제 그 어긋남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억강무약이라는 어떤 분명한 철학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시대 정신과 딱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광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70년 동안 쌓여있는 어떤 그런 그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 채 시간이 쭉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 행정을 보면서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학 비리를 보면은 이게 장난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70년간의 어떤 적폐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건데요.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그 글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회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행태가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을 원장하면 교육을 그래도 맡아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랏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인 돈인 것처럼 이제 유용을 해버리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랏돈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권자들이 낸 혈세예요, 혈세. 나라를 위해서 교육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들이 지금 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한당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보니까 홍문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한당이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태극기 쪽에 있는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 뉴스를 봤는데요. 이걸 보면 완전 과간이에요. 명품백 하나로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간다, 자기들을.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 비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과간인 게 뭐냐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한당을 하고 유치원 원장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이게 결국은 또 사학 비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꾼들만큼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돈을 먹으면서 도리어 또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지금 형상이 된 거죠. 그래서 박용진 이분이 완전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삼성 적폐하고 싸우고,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삼성 적폐하고 싸우는 사람 박용진, 지금 유치원 사법 적폐하고 막 자한당하고 싸우는 박용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이 보니까. 아니 박용진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지금 그 혈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애들한테 학용품을 하나 더 사주고 먹는 거를 갖다가 더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해줘야지. 자기들 명품 백이 뭔가요? 난 진짜 우리나라를 보면 볼수록 너무 진짜 이거는 손을 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보니까 또 이제 삼성의 이 삼바 문제가 이 삼성의 삼바 문제 이게 이제 보니까 오늘 어쨌든 그래도 이제 완전히 자기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예. 2,900억 짜리가 5조가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일단 이게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용이가 지금 승계한 이 문제는 온 국민 다른 많은 나라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양심이 늘어났어요. 일단 주식 거래가 정지는 됐어요. 이제 그동안에 앞으로 시간을 줄줄 끌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뭐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또 장난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대우조선이 같은 상태였는데 폐지가 안 됐다. 상장 폐지가 안 됐다. 그 얘기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까지는 안 가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삼바가 지금 뭐 8만 명의 소액 주주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요동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엄청 나라의 후폭풍이 될 거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히려 후폭풍은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폭풍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상장을 시켜놓은 거 이거 하나를 폐지를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국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삼바가 75%가 삼성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9%고 연기금에서 5%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소액 주주들은 훨씬 더 그것보다 작아요. 한 10%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 8만 개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분위기는 물론 삼성 족벌에는 족벌 체제를 위해서 알밥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은 침몰하는 이 나라가 이 나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삼성 알밥들이 맨날 써먹는 말이에요. 딴 나라로 옮기면 되지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이 70년 적폐가 삼성하고 손잡아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부정부패하면서 다른 나라 가면은 완전 쫄딱 망하죠.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이거는 일종의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요. 일종의 또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겨요. 삼성 족벌 체제가 망해야 되는 거지 삼성이 왜 망해요? 삼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재도 많은데 그러니까 삼성 족벌하고 삼성을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거든요. 지금 3대째 세습을 하는데 무슨 그게가 북한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죠.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되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당연한 걸 이때까지 끈 것 자체가 적폐 삼성의 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금융 마피아를 모두 척결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예.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요 참 똑똑하신 분이 댓글 남기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정의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황당했는데요. 이제 이제 정의가 살아야, 이제 정의가 무너지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량한 정의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이 잘못되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피해가 올 건데,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건강한 사람들을 완전 비난하고 비토하는 거죠. 또 삼성 알바비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정의가 알량한 정의인가요? 정의가 제대로 안 서면은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겠어요? 대통령이 박근혜가 왜 탄핵돼요? 예. 정의가 안 세워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삼성 삼바 이것도 완전히 그 조작이니까 이 조작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승계는 무슨 승계? 내가 볼 때 상장도 폐지해야 되고요. 다 원칙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얻죠. 신뢰를 못 얻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리고 이제 삼성 사학비리가 보니까는 이제 다시 그 유치원 비리하고 같이 이제 또 쌍두마차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1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120억이나 돼요. 120억 사학에다가. 이것도 우리의 그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이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원칙대로 원칙을 지키는 거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 돈은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도를 바로 고쳐야 된다. 그냥 완전히 갈 길이 얼마나 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이 사학비리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제 하니까 제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박근혜하고 나경원, 그 다음에 이제 홍문종, 장제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사학재단의 2세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하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난 거죠. 정말 완전 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나경원은 너무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보니까 얘기하면 깡통소리가 철컹철컹 나요. 완전히 깡통이 뭐 철컹철컹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난 진짜 나경원 하는 얘기는 30초를 난 들을 수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없고 사람이 어리석냐. 하여튼 야, 진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진짜 자한당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치원 원장들 있잖아요. 유치원 원장들 완전 명품 샀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냐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고방식하고 나경원 똑같아요. 근데 그런 유치원 원장 정도의 그런 이제 아주 사악한 유치원 원장 정도의 여자가 지금 국회의원을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썩어가지고 정말로 창피스러워요. 창피스러워. 우리나라 이 정치 사정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제 이 셜록이라는 아주 뉴스타파의 용감한 분이 이제 터트린 양진호 사건인데 내가 보니까 이 양진호 사건이 완전히 그냥 정치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파티 같은 걸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도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멍청한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는 멍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은 사악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도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뭐 지금 현직에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만둔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너무 이 돈독한 게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 악행, 폭행 완전히 사람들을 짓밟고 막 불법의 탈법이 전부 다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 사람도 역시 사악한 사람이니까 이 양진호를 보호했겠죠. 결국은 밝혀져야 될 건 뭐냐면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를 밝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 분당경찰서가 악명이 높잖아요. 지금 김부선을 덮어주면서 이재명을 괴롭히는 분당경찰서 유현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검찰이 계속 양진호를 보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하고 사법하고 이거 완전 진짜 이거 완전 이건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법의 체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다 맡겨놨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진짜 쫄딱 망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 2세하고 3세가. 그러니까 지금 분당 경찰서로 뭐 성남지청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12월 12일인가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중순 얼마 안 남은 거 한 달도 지금 안 남았어요. 이런 완전히 범죄 집단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 1300만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5천만 중에 1300만 경기도지사예요. 근데 검찰, 그 알량한 검찰이 양지도하고도 붙어 먹었던 검찰입니다.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그러면은 이 양진호를 도왔던 국회의원도 일단 찾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검찰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와대의 민정수석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행자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검찰의 공무원들의 어떤 관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에게 어떤 해가 간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뒷돈은 삼성이 대준다 하더라도 삼성이 어차피 지금까지 뜻값정치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같이 힘을 쓰는 국회의원 혹은 장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우리 주권자들에게 어떤 칼을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님을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 이재명 적폐 세력은 어마어마하다. 자한당은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안에 내부 투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왜 공격해봤자 자기들은 어차피 욕만 얻어먹으니까. 왜 이재명 도지사님을 모든 그 행정이 우리 주권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시시콜콜하게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억강부약을 갖다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해도 알아서 지금 청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똥파리가 대장하고 똥파리 자기들끼리 동료애로 뭉친 사람들이 같이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뭐 하려고 손에 피를 묻히냐? 너희들이 다 묻혀놓고 막 안 되면 그때 보자 이러고 이제 뒷짐지고 아주 그냥 재미난 것처럼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있나요? 청와대에서도 다 알겠죠. 알면서 왜 이런 위험한 살얼음판을 계속 걷는 걸까요? 저는 그 정치 투쟁이라는 것이 권력에 매몰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만 불행해지고 망국의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길로 가는 길이죠. 그럴지언정 나는 해보겠다 하는 어떤 세력이 그 안에 있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주권자들하고 주권자 대 이제 완전 그 반대 정치 세력 때 완전히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를 바라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봐야 되고요. 우리는 어쨌든 주권자들은 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는 곳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번에 이제 공약한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청년 18세에게 국민연금 1회분을 내주겠다 하는 그게 이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는 만 18세 되는 어떤 청년이 처음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낼 때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1인당 9만 원이에요. 그래서 147억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있잖아요. 완전 무슨 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 연금도 있고 뭐 사학연금도 있고 많은 연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18세의 이 청년들이 16만 명인데 전부 다 다른 직업은 안 가지고 있나요? 국민연금만 받나요? 연금도 여러 가지 연금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이 청년들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건 누군가요, 도대체가? 예. 30대, 30대가 뭐 30대 더 작은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40대, 50대, 예. 60대, 70대, 80대, 이런 그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에 관심도 안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날뛸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 체계가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지금 사학하고 유치원을 보세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번에 그 홍문족하고 자한당 가가지고 서로 박수치고 웃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청년들은 취직 자리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인턴 자리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한테. 18살 돼가 19살 돼갖고 20살 돼도 도대체가 막막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걔들한테 첫 번째 연금을 내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연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연금을 조기 가입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교육 차원도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예.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이때까지 하나도 보살핌도 못 받고 있었는데 꼴랑 9만 원 가지고 난리야 난리가. 삼성에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져가가지고 지금 불법 성계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국민연금 그 단체에서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난리 치는 거 보면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청년들,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청년들한테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지. 얼마나 사악하고 못돼 처먹었는지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빠요, 진짜로. 이러니까 진짜 억강부약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보니까 막 며칠 안 남았어요. 12월 12일은 전부 다들 긴장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는 이재명과 더민주 정량일 님께서 이제 다시 그 분당 대첩이라 해가지고 그날 그 장소에서 또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권자들이 조금 더 빨리 깨어난 주권자들이 힘드시겠지만 가서 힘을 보탠다면은 마음이 또 안정되잖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되고 또 이제 미래가 걱정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화이팅! 바이!